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오늘 넷마블로 올랐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와. 안 올랐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게임도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지금 저 댓글에 네. 혹시 정프로가 넷마블 팔았냐고 네. 하는 거 보니까 오른 것 같아서 약간 좀 그렇겠죠. 불길합니다. 네. 파셨어요? 아니 요즘에 제가 네. 그 뭐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계좌를 리밸런싱을 하고 있거든요. 왜? 아니 왜? 너무 이게 힘들게 가니까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죠. 그러니 잠 가만 있어봐요. 그런 일 넷마블 있으면. 에이 뭐 3% 올라 2.6% 에이 이 정도는 3%. 뭐 그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네네네. 아유 깜짝이야. 난 또 오늘 뭐 상한가 갔는 줄 알고 아. 너무 가슴 저렸습니다. 미리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일 있으면. 뭐 미리. 정리는 했죠. 네. 네. 아유 깜짝이야.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진행하는 거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어떤 박 거죠? 차장이네 막 이러면서 박 차장 나왔네. 존재감이죠 그거는. 진행한 지가 지금 2달째인데. 네, 존재감입니다. 아, 네. 그렇게 없나요? 그만큼 없다는 얘기. 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워낙 또 얼굴이 작으시니까 그만큼 또 존재. 잘 안 보여요? 네. 소멸 직전이니까 너무 짜증 나니까 정프로는 네. 옆에서.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증시 정리해 주실 R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근영입니다. 네. 뭘 박근영이죠? 네, 네, 마감 시작. 시황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그렇습니다. 아. 네,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아. 이전까지는 그냥 뭐 오늘 뭐 어디는 올랐고요, 어디 떨어졌고 요 정도로 끝냈거든요. 그게 마감 시황 아니다. 오히려 거의 리포트 수준의 애널리스트 리포트 수준의 분석과 함께 마감 시황 들어가줍니다. 그 전까지 마감 시황을 누가 했더라? 기억이 안 나요. 그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 기억하면 안 되고요. 네. 기억 못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네, 코스피는 20포인트 언저리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기관 외국인 모두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출발을 했고요.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업황 회복 기대감 속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등이 급등 출발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제조업, 철강금속이 강세를 보였으면서 통신업과 보험, 음식료품 등의 경기 방어주가 약세가 특징이었습니다. 전일 계약 기준 사상 최대 선물 매도 계약을 했던 외국인들이 금일 11시 30분 기준을 봤을 때 7,500억 수준의 대규모 선물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피도 4거래일 만에 외국인들 순매수 전환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중심 업종으로 순매수가 보였는데 전체 순매수 금액보다 전기전자 순매수가 더 많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른 섹터들은 팔았다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 8천억 샀더라고요. 그 전체 산 금액이 얼마인데? 전체 6천억. 그럼 딴 거 2천억 팔았네. 뭐였어? 네.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집중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역시 와. 코스피의 전기전자 그리고 코스닥은 반도체 집중했고요. 그 외에 기관은 뭐 게임 업종 일부 매수도 들어왔습니다. 오후 들어서도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유지되면서 2,490포인트 선 돌파 시도됐고 삼성전자 1분기 어닝 쇼크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감산에 따른 업황 저점 통과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됐습니다. 코스피가 약 30포인트 정도 상승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상승 기여도가 약 25포인트 정도 수준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상승세를 끌었다 볼 수 있겠고요. 야. 수급 측면에서는 전일과 상반된 모습으로 외국인들은 2시 30분 기준 선물을 약 1조 1,500억 정도 규모로 매수했고요. 종가 기준 보니까 외국인 선물이 1조 2천억 정도 매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어제 판 걸 다 다시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물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계 기준 뭐 엄청나게 샀으니까 대부분 이제 이쪽에 수급이 쏠렸다 볼 수 있겠고 원달러 환율도 1,319원대 언저리에서 제한적인 등락 반복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업종별로 본다면은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서 전기전자 상승과 화학은 SK이노베이션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 금융 지주도 다소 이제 리바운딩이 나왔고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하이브가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반면 이제 기계 업종이 가장 부진했고
음식료품과 유통업 등의 내수 소비 업종도 약세를 기록했고 특징주로는 최근 지분 경쟁 기대감 속에 상승세에 이어진 DB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코스닥은 개인 기관 순매수 속에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일반 전기 전자, IT 하드웨어가 강세 보였고 제약이나 통신 장비 등 약세를 보였는데 역시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 보였고요. 최근 급등세를 기록했던 바이오 종목들은 일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간의 부진세를 보였습니다. 네. 야, 오늘 삼성전자가 무려 4% 넘게 올랐군요. 난리 났었어요. 오. 아침부터. 그러니까 아침에 한 3% 이렇게 뛰는 건 보긴 했는데 네. 4.33% 올랐고 하이닉스도 많이 하이닉스 올랐고. 6.3%. 네. 와, 어마어마했네요, 오늘. 네. 역시 뭐 이쪽 섹터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면서 뭐 매출액이 63조 정도였지만 영업이익이 6천억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전년비 마이너스 95.75%니까 엄청나게 빠진 거죠. 그 시장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1조 원 정도였기 때문에 6천억이면 이것도 이제 어닝 쇼크가 되는 겁니다. 1분기에 1조 미만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은 2009년 이후로 14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업황이 안 좋았다는 건데요.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 추이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번에 1분기 잠정 실적이 이렇게 굉장히 낮게 나왔고요. 2022년 1분기에는 거의 14조 넘었었죠. 그래서 이번에 6천억은 엄청나게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반도체 부분의 재고자산 추이인데요. 역시 지난 4분기 정도의 재고자산이 약 29조 원 정도까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재고자산이 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20년 4분기 대비해서는 재고자산이 거의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이만큼 재고자산이 늘었는데 과연 뭐 삼성전자가 감산을 안 하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고 계속 이제 시장에서는 물음표를 자꾸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도 그랬고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 감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자가 이제 감산을 계속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인위적인 감산이 결국 없을 것인가라고 이제 물음표를 당겼는데 결국은 그 삼성전자가 다음 사진을 보시면 1분기 잠정 실적 관련된 설명 자료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 많이 돌더라고요. 네, 아래쪽에 보시면은 네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다. 이미 이제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추가로 공급성이 확보된 제품 중심으로도 의미 있는 수준까지 이미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화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시장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시간에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4% 이상 급등세를 보이면서 오늘 이제 반도체주가 상당히 좋은 그런 분위기로 가는 상황이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JP 모간은 보고서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동종사들과 마찬가지로 마침내 생산량 감축을 발표했다면서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상 뭐 감산 기조에 돌아선 게 확인됐고 아마 올해 2분기 정점을 재고가 기록하면서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재고가 2분기까지 정점 찍고 빠질 거란 거죠. 그 가격은 이제 3분기 정도부터 좀 빨리 당겨지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황을 좀 선제적으로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에서 재고가 꺾이면 주가는 올랐다 이런 과거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이런 부분에서 이제 2분기 정도까지는 사실은 뭐 별로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2분기까지도. 근데 이제 업황 바닥론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거고요. 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게 WSTS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표인데요. 이게 빨간색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글로벌 반도체 관련된 이슈인데 지금 빨간색 표가 제일 끝부분에 보시면은 전년비 20.7%. 그러니까 올해 이제 2월 달 기준으로 상당히 이게 거의 이게 언제냐면 2009년 이후로 2월 달에 최악의 시즌이었다는 겁니다. 반도체 관련된 이 이야기인데요. 네. 이만큼 이제 굉장히 안 좋았던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렇게까지 반도체가 안 좋았나 싶을 정도로 2009년 이후면 거의 한 15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최악의 경우에 2월 달을 지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 반도체가 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역시 삼성전자도 감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걸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이야기가 이제 나온 거니까 업황 바닥론의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이제 의미 있는 뭐 거래량이나 시세가 나오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는 제 대본의 원고에 일부 조금 후공정이나 소재 부품, 장비, 기판 관련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3프로 앱을 통해서 제 관련된 자료를 좀 다운 받으시면 충분히 이제 종목도 이제 언급을 해놨으니까 그쪽 좀 참고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나온 게 삼성 하이닉스의 그 실적 반등에 대한 청신호 관련해서 그 글로벌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아마존 웹 서비스, 우리가 이제 AWS라고 부릅니다. 이 회사가 호주에 5년간 132억 호주 달러, 약 12조 원을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또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데이터 센터 관련된 빅데이터 관련된 투자가 새롭게 또 시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되다 보니까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은데 아무튼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12조 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이제 바닥을 좀 찍고 서서히 좀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가 좀 상당히 주도를 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역시 뭐 오늘 시장의 뭐 주인공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좀 달렸고요. 그리고 IT 부품 쪽도 괜찮았죠? 네, 오늘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 네. 내용 중에 모바일 부분, 그러니까 MX 부분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손실을 일부 만회하면서 전사 적자는 피했던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부분이 전사 적자를 피하는 어떤 부분으로 실적을 굉장히 견인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가전 등의 세트 사업을 총괄하는 DX 부분은 1분기 4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 분석이 됐고요. DX 부분 내에서 그 관련된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MX 사업부가 실적이 크게 올랐다는 관측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IT 부품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난 2월에 출고한 갤럭시 S23 시리즈 물량이 출하량이 1000만 대를 넘어서고 평균 판매 가격도 예상보다 상승하면서 실적이 예상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오늘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이제 이쪽이 좋아졌냐? 결국은 이제 한 가지죠. 판매량 관련해서 갤럭시 S23 시리즈 1분기 판매량이 하나투자증권의 그 코멘트로 봐서는 1100만 대 정도 수준으로 추정을 했는데 1분기에 S22 대비 약 50% 이상 증가했다 보는 거고요. 특히 그 가운데 잘 팔린 게 역시 울트라 모델 비중이 확대입니다. 카메라 뭐 제일 비싼 거죠. 제일 비싼 네, 거예요. 네. 메모리도 워낙 그렇고. 좋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 사진 찍고 하는 게 그 친구죠? 네, 예, 어쨌든 이번에, 네. 달 사진 찍었다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울트라 모델 비중이 확대되니까 역시 이제 비싼 걸 많이 판 거고, 판매량도 보면은 그쪽에서 많이 팔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믹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MX 사업 부분, 그러니까 모바일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이 약 3조 3천억으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1분기에 대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전 분기 대비 123% 영업이익이 급증한 거니까 IT 부품 쪽에 이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프리미엄 판매 비중이 높은 유럽의 경우에도 전작 대비 이번 그 프리미엄 모델이 1.5배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보는 거고요. 이제 뭐 인도도 굉장히 많이 이제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전작 대비 인도 시장에서도 1.4배, 중동은 1.5배로 현지 시장에서 상당히 인기가 높게 S23 시리즈가 잘 팔리고 있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다 보니까 IT 부품에 이제 좀 집중이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EM텍, 디스플레이텍, 이수페타시스, 이녹스 첨단 소재, 뭐 대역전자, 뭐 KH바텍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 휴대폰에 대한 그래도 한참 반응이 갤럭시 한 20부터쯤이었나요? 아이폰에 비해서 좀 너무 딸리는 거 아니냐, 사람들의 선호도가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이제 20, 21, 뭐 22까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23에서는 그래도 약간 좀 의미 있는 반등 정도가 좀 나온 게 아닌가. 한때 게임이 약간 성능 떨어뜨린다라고 해서 GOS. 네, 그 네. 문제 때문에 조금은 좀 그랬었는데 네. 이번에 뭐 카메라 이런 것 때문에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비싼 것들이 아이폰도 그렇고, 음. 아이폰도 뭐죠? 제일 비싼 모델이 제일 잘 팔리고 있고, 아이폰 14 프로 맥스. 네, 프로 맥스가 잘 네. 팔리고 있고, 크고 여기도 지금 비싼 거. 네, 울트라가 잘 팔리니까 네. 그래서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어느 섹터로 좀 가볼까요? 네, 오늘 특히 2차 전지 관련 섹터 중에 실리콘 음극재, 난리가 이쪽이 났죠. 이제, 예, 예, 아, 이쪽이 오늘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음극재는 또 어디야? 한참 달린 데가 양극재죠? 양극재였죠. 양극재, 그다음에 폐배터리, 그쪽이 뭐, 많이 갔고. 뭐 그러다가 오늘은 이제 실리콘. 네, 네. 뭐 불과 얼마 전에는 또 분리막이 갑자기 분리막. 터졌고, 네,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네. 동박도 그때 같이 뛰었고요. 네, 네. 뭐 그랬는데 오늘은 또 실리콘 음극재가 원래 또 강세를 보였던 섹터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이제 좀 특히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어떤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현대자동차가 이르면 내년부터
10% 이상 실리콘을 함유한 음극재 배터리를 차기 전기차에 적용한다라고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양사 모두 이제 뭐 전기차 배터리에 뭐 현대차 전기차에 공급하는 배터리 회사가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이 있는데 아마 이제 전기차 모델용으로 내년부터 실리콘 음극재를 10% 이상 적용한 뭐 이런 부분들이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기술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근데 현재까지 이제 아이오닉 시리즈나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 음극재는 이제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네. 현재까지 실리콘 뭐 관련된 비중이 한 5% 내외에서 한 7% 정도 네. 수준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까지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실리콘 음극재 관련 쪽이 좀 더 이제 물량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좀 비중이 높아지는 거니까. 근데 실리콘 음극재가 음극재 관련된 실리콘 비중이 10% 이상 올라가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게. 그건 왜 어떤 의미예요?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 때문에 네. 뭐 당장 내년부터 정말 10% 이상이냐 이야기하는 것은 기사는 그렇게 나오긴 했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게 이제 기술적인 이슈가 좀 있다고 저는 알고 기사에는 있는데요. 뭐 10% 이상까지도 얘기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배터리에서 10% 이상 음극재가 차지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는 그게 거. 예. 이제 실리콘이 오,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실리콘이. 흑연보다. 예. 그래서 흑연이랑 섞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음흠.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게 충전도 빨리 돼요. 예. 충전도 빨리 해서 충전 속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주행거리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화재? 이게 부풀어 올라요. 실리콘이 아. 충전했다가 썼다가 충전 계속 하는 과정에서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요? 이게 화재가 나는 이유가 이게 막 부풀어 올라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 섞여가지고 화재 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섞어버리면 이게 화재 가능성이 부풀어 오르는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많이 섞이는 조금 부담스럽고 이 뭐 기사에서도 뭐 오늘 뭐 난리가 나서 기사를 몇 개 찾아봤는데 네. 현대차에서는 전략을 공개하지 않는다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맞아요. 뭐, 네. 그러니까 LG 에너지솔루션이나 현대차는 이러한 수치를 제시를 안 했을 거예요. 시장에. 네. 실제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사가 어떤 근거로 이게 뭐 10% 이상을 내년부터 한다라고 썼는지는 저도 사실은 좀 이게 출처를 이렇게 어디서 확인하기가 좀 쉽지 뭐 않더라고요. 기사가 나오긴 했으나.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뭐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뭐 개화하는 것은 맞고요. 방향성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캐파 증설이 되고 이제 들어가는 본격화되는 시점은 2024년 정도부터 좀 캐파가 의미 있게 또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길게 조금 기다리면서 물론 기대치가 있는 섹터이긴 하지만 좀 다소 좀 너무 빠르게 이렇게 뭐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는 뭐 기대감을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조금 저희가 좀 체크는 해봐야 된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1년 내에 기술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당장 뭐 현대차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 측에서 이렇게 뭐 실리콘이 뭐 10% 이상 들어가는 뭔가를 채용한다 이렇게 말은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시장에서 그렇게 말을 또 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배터리 기술 발전은 이렇게 충전 속도를 빠르게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효율성을 갖다가 이제 좀 이렇게 좀 늘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어떤 그 실리콘 음극재가 아닌 상태에서는 한 100 정도 갔다면 음극재가 들어가면 110 정도로 이렇게 좀 더 길게 가고요. 충전 속도는 한 30% 정도 좀 이렇게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 방향성은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현재 대량 양산 중인 뭐 실리콘 음극재 대표적인 기업은 대주전자 재료가 있는데 네. 오늘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주전자 재료 말고도 뭐 다른 회사들 중에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쪽은 포스코 그룹 계열사의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 이쪽도 이제 지난 3일에 차세대 음극재 투자 본격화를 발표하면서 3천억 규모의 뭐 투자 관련된 이슈도 나왔었고 그 외에도 뭐 SK 머티리얼즈나 한솔케미칼, 뭐 NK 전자 등의 다수 기업들이 이제 실제로 좀 하고 있는 개발하거나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로 이야기되는 네.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음극재 첨가량이 늘어나면 CNT 도전제라는 것도 같이 아하. 수요가 같이 좀 늘어날 수 탄소 있는데 나노튜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나노 신소재라든지 그다음에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이 언급이 되는데요. 아하. 여튼 이제 이런 시장들은 네. 다소 좀 기술적인 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뭐랄까 너무 빠르게 우리가 기대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체크를 해가면서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녹스 첨단 소재, 대주전자재료, MK전자, 코스모화학, 제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고 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2차 전지 성장했다는 수혜가 또 기대감 때문에 리튬 관련주도 오늘 같이 또 덩달아서 좀 오르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실리콘흑제나 CNT 도전제가 방향은 맞는데 뭐 엄청나게 너무 이제 당장 뭐 이루어져서 이렇게 뭐가 많이 올라간다 보기는 조금 쉽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체크해본 결과 대주전자재료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차근차근 확실하게 가고 있고 또 캐파 증설도 충분하게 지금 하고 있고 준비를 잘 하고 있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이 만드는 그 기계 같은 경우도 자기 자체 기획을 해서 설계도 하고 그 기계도 자체적으로 다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장사 중에 만들어주는 기계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없고 자체적으로 기획 설계까지 해서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걸로 보여서 또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단기에 굉장히 급등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참고를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실리콘 들어가면 다 올라서. 근데 이게 다 하고 있거든요. 포스코 그룹도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자회사 통해서 하고 있고 SK 그룹도 관련된 기업 지분 투자를 통해서 하고 있고 뭐 코스모 뭐 이쪽도 지금 네, 하고 네, 있고 네, 네.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방향성은 진짜 맞는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리콘 들어가면 다 올랐습니다. 해룡 실리콘, HRS. 아, 그냥 막 이름에 실리콘 들어가면? 급등해 버렸고. 아, 그래요. 반도체 쪽에서도 실리콘 쪽 하는 어차피 흑연이나 이 실리콘 이게 다 반도체에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하나 머트리얼즈 네. 이것도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하는 데라서 다른 반도체 소부장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한솔케미칼 이런 데들 막 급등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빠르고 강합니다. 뭔가 이벤트가 있으면 그래서 굉장히 워낙 이제 이쪽에 대한 관심들이 높고 네. 하시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무서워 죽겠어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 어디 갈까요? 네, 뭐 또다시 이제 비슷한 2차 전지 이야기를 2차 전지? 조금 더 네. 첨언을 좀 해드려야 될 것 뭐 같은데요. 에코프로는 오늘 신고가 같다면서요 또. 뭐 에코프로는 또 올랐습니다. 네. 뭐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제 배터리 얼라이언스 이게 배터리 연합 회의를 주재하면서 민관 합동 IRA 이후에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는데 향후 5년간 7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LFP 배터리 개발과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 시장에서 양극재가 잘하는데 뭐 LFP를 왜 갑자기 또 이야기하냐 뭐 이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당연히 이제 우리는 양극재를 너무 잘합니다. 잘하는 거고 또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LFP도 일단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있는 상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일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쪽도 이제 LFP나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정부가 이제 올해부터 500억 규모의 LFP 배터리 신규 과제를 또 추진한다고 알려지면서 그렇고 또 이제 그 첨단 기술을 적용한 마더 팩토리도 국내 조성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SK이온, 삼성 SDI 향후 5년간 1조 6천억을 차세대 배터리에 또 투자를 주면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도 국내에 구축한다. 뭐 삼성도 이제 지금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다 삼성? 보니까 삼성 SDI.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 이제 파일럿 정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전고체라든지 이런 쪽도 좀 오늘 주목을 이런 뉴스 때문에 좀 받은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것보다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제 교보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 NCM과 NCA 양극재 수출액과 수출 중량 추인데요.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그 위쪽에 두 개 있는 그 이 자료는 NCM 양극재 수출액 추이, 수출 중량 추인데요. 막대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네. 예. 그리고 아래쪽에 두 개는 NCA 양극재 수출액과 수출 중량 추인데 모두 게 다 이제 막대 그래프가 거의 뭐 사상 최고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월별 단위로 보면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양극재가 굉장히 잘하고 있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에코 뭐 프로 그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부 종목들도 다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 에코 프로 그룹이 이제 좀 많이 꽤 올랐죠. 네. 그래서 이제 양극재 쪽은 여전히 이제 지표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꾸준히 이런 지표에 따라서 주가들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제 이게 중국의 3월 그 신에너지차 그러니까 NEV라고 하는데 잠정 판매량인데 이것도 3월 중 노란색 그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월별 단위로 연간 단위로 보이는데 21년, 22년, 23년을 월별 단위로 하는데 노란색이 이제 이번에 23년 1, 2, 3월인데 3월 중에 잠정 판매량이 중국 시장에서도 54만 9천 대, 전 월비 27% 증가, 전 연비로도 5% 증가하면서 대부분 다 또 수요량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중국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다른 이야기지만 아무튼 글로벌리 수요도 아직은 좀 살아있는 것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아마 그룹사들이 좀 좋았던 것은 아마 어젠가요? 뭐 포항에 블루밸리에
2조 원대 투자, 역대 최대 투자를 한다. 이게 나왔습니다. 기사가.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이 역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또 이제 캐펙스 투자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하니까 성장성에 대한 그림이 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도 아마 에코프로 그룹에 상당히 좀 추가적인 어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기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다음 사진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제 삼성증권과 관련된 뭐 이렇게 리포트 발췌인데요. 2차 전지 밸류 체인 부문별 올해 23년 1월 2일부터 3월 말까지 1분기 평균 주가 수익률 비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분기. 네, 올해 1분기입니다. 양극재가 전체 양극재 밸류 체인이 94% 평균적으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사이클링이 64% 1분기에 올랐고요. 그다음에 음극재가 37%, 그리고 뭐 부품이 40%, 뭐 그다음에 뭐 일렉포일 뭐 27%, 뭐 배터리 셀과 장비가 19%. 그 와중에 이제 분리막이 13% 좀 덜 올랐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리막 쪽은 워낙 경쟁도 심하고 단가도 안 나오고 스팟 계약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뚝 떨어졌죠. 뭐 SK IT 같은 경우도 가동률이 40%밖에 안 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계속 적자가 나오고 이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일부 이제 세부안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북미로 캐파를 증설해야 되는 이슈가 생기니까 아마 장기 공급 바인딩 계약이 들어올 것이라는 이슈와 그다음에 일부 단가를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지 않겠느냐 기대감이 생기면서 일부 SK IT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전혀 주목을 별로 못 받던 섹터들이 이제 조금 이제 따라 올랐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양극재 중심의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고 리사이클링 이런 종목들도 따라가면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있다. 아무래도 이렇게 볼 근데 수 이제 있습니다.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양극재나 리사이클링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뭐 94%가 평균이지만 200% 300% 올랐죠. 오른 종목이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중에 그럼 들어오는 데가 어디냐 보시다가 전액 분리막 뭐 요런 데로 이제 약간씩 옮기시는 움직임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키 맞추기가 안 되는 게요. 네. 신고가 나온 종목이 더 세게 가니까요. 지금은. 보통 네. 신고가 나면 며칠 쉬고 조금 쉬고 다른 거가 올라갈 때 쉬고 그러는데 네. 신고가 가고 다른 것 좀 오르네 하고 오후에 보면 다시 다시 또 막 에코프로. 네. 오늘도 사실 시작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아 그래요? 뭐 약간 네. 주춤했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너무 좋고 수급이 네. 쏠리니까 이제 또 2차 전지가 살짝 쉬는 듯한 느낌을 보여줬지만 점심 그럼에도 먹고 불구하고 이제 다시. 예. 점심 먹고 하니까 네. 또 에코프로.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역대급이에요. 왜냐하면 반도체도 되게 네. 탄탄했잖아요.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되게 끝까지 탄탄했고 네. 2차 전지도 같이 따라갔으니까 시장이 엄청 강한 거죠. 어.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1분기만 놓고 보면 정말 수익 못 내면 네. 뭐 이렇게 약세론 이렇게 막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네. 막 조정 온다 뭐 유럽의 뭐 금융시장이 어떻고 뭐 일부 뭐 지역은행이 어떻고 이렇게 막 있다 보면 손 못 대고 있다가는 뭐 수익을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네. 아무튼 1분기만 놓고 보고 최근까지 보더라도 진짜 뭐 수익률로 봐서는 역대급으로 일부 정말 섹터들이 나오고 있다는 네. 점은 우리가 좀 정말 스타디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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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에코프로 왜 자꾸 얘기하냐면 댓글 보니까 정프로는 에코프로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못할 이유가 뭐 있어? 에코프로. 에코프로 한번 사주세요 내일. 아니 그럼 나 진짜 욕 먹어. 큰일 나. 그런 거 두려워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사건 살인 사건 납니다. 그래요? 진짜 큰일 알겠습니다. 나서는 안 되고. 죄송합니다. 예, 저는 뭐 네. 하여튼 에코프로 뭐 굉장히 주가적으로 아주 뭐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준 그런 그렇습니다. 종목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뭐 속도도 빠르기도 했고요. 네. 상승률도 워낙 빨라서 네. 뭐 사실 좀 저희들도 예측 못했던 단기 급등이라서요. 근데 네. 이제 뭐 그렇게 가는 이유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극재 관련 지표들이 워낙 아직도 탄탄하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은 그 논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뭐 잠깐 LFP 이야기도 하긴 했지만 역시나 양극재 주도의 주가들이 대부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일부 이제 좀 눌렸던 LNF가 이제 약간 그 북미 쪽으로 꼭 안 가도 된다라는 어떤 세부 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수직 계열화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열리면서 이런 부분도 안 가도 되니까 레드우드하고 같이 뭐 조인트 벤처에서 꼭 가야 된다 이렇게 가다가 그게 조금 안 가도 되는구나 이러니까 이제 약간 키 맞추기가 조금 나왔고, 결국은 이제 에코프로 등을 포함한 양극재 쪽의 주도가 여전히 되고 있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우, 너무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네. 자, 예. 근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죠. 네.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이번에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설명 자료를 냈거든요. 네.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LG에너지솔루션 1분기 잠정 실적 설명 자료인데요. 이게 회사가 낸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중간쯤 보시면은 당사는 예상되는 관련 세액공제 금액을 이번 1분기부터 손익에 포함하면서 아마 세액공제 예상 금액 약 1,003억 원이 네. 1분기 영업이익에 반영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미국에 일단 관련된 IRA 제도 법안 관련해 가지고 예산된 관련 세액 공제 금액을 손익에 이제 1분기부터 포함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의미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 밑에 사진 보여주시면은 에너지에너지솔루션 1분기 손익 현황인데 1분기 보시면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이 좀 나와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률은 아마 7%대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영업이익도 뭐 텍스 크레딧을 반영했을 때 또한 이제 제외했을 때 이렇게 차이를 놓고 이렇게 좀 반영을 한 이제 수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LG에너지솔루션에서 이제 손익 현황을 낸 거니까요. 이렇게 보이는데 결국은 향후 10년간 놓고 보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관련해서 한 46조 5천억 정도 추정하는 어떤 그런 보조금이 있을 것 같고 SK온도 31조 8천억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어떻게 보면 이 관련해서 보조금이 한 7조 9천억 정도 이야기 되니까 이 관련해서 반영되기 시작하면 이제 확실히 재무라든지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선 효과가 확실히 보일 수도 있다는 점도 약간 주의 환경 차원에서 이제 좀 가져와 봤고요. 근데 예. 이게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다른 기업들도 이번에 반영시킬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이번에 할지 다음에 할지 뭐 계속 그런 분석들이 나오던데 그래도 LG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네, 네, 네. 다른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은 그래도 좀 기대를 실적에 대한 그렇죠. 기대를 예. 좀 해봐도 좋지 그렇죠.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네. 반영하면 어떻게 좋아지나를 네.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의미가 있는 LG에너지솔루션에 일단 발표가 있었다. 이걸 제가 좀 한번 언급을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1,000억 이거 빼더라도 실적은 되게 잘 나온 거잖아요. 뭐 잘 나오고 컨센이 있습니다. 4천억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꽤 그보다 훨씬 더 잘 네. 나왔으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주가가 안 올랐습니다. 뭐 거의 보합 수준 아, 정도였긴 그래요? 합니다만 여튼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까지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양극재 중심의 주가 플레이가 충분히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뭐 셀이라든지 그 외에도 뭐 분리막, 동박 뭐 이런 쪽까지도 아까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완전 급등세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섹터별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메탈 가공이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사진만 하나 좀 보시죠. 네. 이게 삼성의 SDI 쪽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과거의 최대 매출처가 삼성전자였다고 하거든요. SDI가? 예, 뭐 부품도 있고 뭐가 다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삼성전자양 매출 비중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왜 떨어질까? 이게 뭐냐면은 전기차 배터리 매출이 2배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SDI의 전체 매출 구조 중에 이 전기차 매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성장을 하니까 삼성전자양 매출 비중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SDI는 거죠. 원래 뭐뭐 하던 회사예요? 뭐 그게 다 전자부품? 팔고 전자부품 사업이랑 이제 그 배터리. 아, 네. 그거만 두 개는 남겨놓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음. 네, 배터리 납품하고 SDI가 그런데 뭐 스마트폰에는 요만큼 들어가고 자동차에 이만큼 들어가니까 당연히 비중이 좀 그래서 네, 요즘에는 이제 상당히 SDI가 이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게 이제 유럽형 전기차 배터리 매출이 2배 정도 올랐다 분석이 되고 헝가리의 이제 젠5 쪽에 공급 확대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아무튼 BMW나 이런 쪽이 또 많이 나갔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기차 배터리 매출이 이제 확 올라오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최대 매출처가 삼성전자였는데 그게 쭉쭉쭉 빠지고 있고 오히려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매출이 올라오니까 뭐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셀 업체가 그 LG에너지솔루션보다는 좀 밸류에이션을 좀 낮게 받고 있었죠. 네. 보수적인 스탠스 때문에 그랬는데 다소 좀 키 맞추기도 좀 있을 수 있는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배터리 얘기 꽤 많이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게임 업종 한번 가볼까요? 네. 최근에 뭐 게임사에 내놓은 MMORPG 관련된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아키 에이지 워 40레벨까지 제가 만들어서 엘프 한 명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제가 해봤는지 설명도 한번 드려본 적이 네.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뭐 아키 에이지 워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게임 매출 순위에서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 뭐 제치고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키에이지워 매출 출시 9일 후에 서비스를 시작한 넥슨 신작 프라시아 전기라도 있는데 프라시아 전기도 저도 해보고 있습니다만 또
예, 네. 예, 재밌어요? 예,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뭐 할만합니다. 할만합니다. 예, 할만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MMORPG인가 그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시아 전기도 NC소프트의 리니지 2M을 꺾고 4위 정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작, 그러니까 아케이지 5와 프라시아 전기가 출시 후에 흥행에 일단 성공을 하고 있다는 모습에서 카카오 게임즈나 넥슨의 실질 성장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보는 것 같고요. 참고로 저는 두 개 모든 게임에 아직도 현금을 아직은 지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가가 안 오르죠 지금. 그래서 1등을 못하는 건가요? 해주셔야 예. 주가가 오르는데. 예, 저는 뭐 이 게임을 몰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주식으로 어떤지. 해서 예, 저 해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위메이드도 신작이 있는데 이제 MMORPG 나이트 크로우가 있는데 4월 27일 정식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사전 예약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제 뭐 기대작 중에 하나로 또 꼽히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위메이드가 미르 4에 이어서 이제 MMORPG 축으로 매출 중대가 좀 나올 수 있을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약간 노이즈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위메이드나 컴투스나 펄어비스, 넥슨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등이 올랐는데 넥슨 게임즈는 지난번에 이제 중국 판호 발급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뭐 블루 아카이브인가요? 그게 이제 네네. 뭐 사전 예약에서 중국 시장에서 1등했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좀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랐는데요. 네. 예, 최근에 보면은 그 게임 관련해서 일부 이제 노이즈가 좀 있는 게 NC소프트하고 카카오 게임즈 소송전이 있습니다. 아, 예, 왜냐면- 아케이지 에이지 1가 그게 저기죠? 네, 네. NC소프트가 입장에서는 뺏겼다. 뭐 리니지 좀 뺏긴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또 웹젠 상대로도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재판부 변경이 확정되면서 심리가 이제 2월 중에 1심 선고가 나올 걸로 보였지만 이게 시기가 좀 연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때 카카오 게임즈 오딘 같은 경우도 뭐 저작권 침해나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를 했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리니지 라이크류, 그러니까 리니지하고 비슷한 류로 네. 거론되는 게임들에 대한 부분에서 다소 NC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편해하는 것 같고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아케이지오하고 이제 소송전 관련된 이슈가 나오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NC소프트하고 웹젠과의 소송에 대해서 막 NC가 이기면 그렇잖아요. 그럼 아케이지오 같은 경우도 뭔가 좀 굉장히 문 닫아야 될 게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제 NC 쪽에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고 다른 쪽은 상당히 불리한 게 있고 만약에 이게 뭐 NC가 또 패소를 한다면 이제 좀 자유로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일단은 먼저 지금 빨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게 웹젠과의 소송이거든요. 그 웹젠과의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죽고 사는 게임사가 한두 개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되니까 좀 네.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소 조금은 시장에서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네. 예, 다음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면 이게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 중국의 주요 퍼블리셔볼 판호 발급이나 사전 예약, CBT 그리고 출시일까지의 소요 시간 정리표인데 이게 상당히 뭐 어떤 게임에 따라서 이제 1차 CBT 그리고 CBT가 뭐예요? 그러니까 크로스 베타 아, 테스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 베타. 공개하기 네네. 전에 몇 명만 모아서 그냥 게임 막 아, 하는 거. 그러면 이제 OBT는 오픈 베타고. 오픈 네, 오픈 베타 서비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판호 발급 일과 그다음에 1차 CBT, 2차 CBT 이렇게 해서 출시일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사전 예약부터 출시일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게임들의 일단 정리를 미래에셋증권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사전 예약 이후에는 아마 한 1개월에서 3개월 내에는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최근에 블루 아카이브나 일부 이제 중국에서 이미 이제 판호 발급이 된 국내 게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임들이 그러면 대략적으로 판호 발급이 한 3월 정도 됐다면 한 6개월, 뭐 6월 정도 내에는 아마 실질적으로 이제 9월 정도면 이제 오픈이 매출이 되겠죠. 발생한다. 예, 매출 네.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는 뭐 이렇게 보면 한눈에는 좀 안 들어오실 거니까 네. 예, 뭐 또 다시 이제 제 개인적인 이 원고를 좀 다운로드 받으시면 내용이 이제 정리되어 있으니까 네. 한번 이걸 보시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노련하시게 중간중간 광고를 잘하시네요. 아유, 아, 한두 해 쌓인 내공이 아닙니다 이게. 네. 대놓고 하셔도 될 텐데. 아니 그 리니지 2M이죠. 네. 아 저는 이거가 물론 이제 저는 게임에 워낙 이제 문외한이긴 하지만 네. 리니지 2M이 아니라 네. 리니지 M2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두 개가 뭐가 다르냐? 네. 리니지 2M은 리니지 2의 모바일 버전이라는 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리니지 M2는 리니지 모바일의 두 번째 버전이란 얘기겠죠? 네네. 그거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느냐에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 PC 기반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이건 모바일 기반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래서 나는 이게 모바일 전용이잖아요. 네. 리니지 2M이면 네. 이거는 적어도 리니지 M2로 갔어야 된다. 리니지 M1이 없잖아요. 리니지 M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원이지. 아. 아 무슨 소리세요? 몰라요? 저도 안 해봐서. 네, 저는 그래서 이거는 뭔가 NC 소프트가 좀 기존의 어떤 그 PC 기반의 그 게임 여기에 대한 미련을 좀 못 버린 거 아닌가. 과감하게 모바일로 갔었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름부터 리니지 M2로 갔어야 된다. 전 한 단계 더 나가서 또 갈래요? 네. MMORPG를 버려야 산다. 레드오션이에요 이제. MMORPG 가? 예. 세계적으로 MMORPG가 잘 되는 나라는 한국뿐이 없습니다. 다 이제 고포 그 게임 카드 게임 이런 네. 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잘 되는데 음흠. 우리나라만 이렇게 잘 되거든요. 근데 이 작은 땅덩어리에 뭐 5천만인데 게임하는 인구 뭐한 1,000만 된다 쳐도 이 회사하고 저 회사하고 하면 이제 갈라먹기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성공할 수가 없다. 다른 게임을 개발을 해야 된다. 오히려 그렇죠. 아예 다른 게임. 아예 다른 게임을. 그래서 뭐 어떤 거? 어? 그 캔디 크러쉬 사과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달리기 게임 같은 거. 결국은 또 미소녀 게임 아니 말씀하시네요. 아니 달리기 미소년 말고 달리기. 미소녀 또 달리기 시킨다고요? 아유 아니. 우마무스메가 미소녀 게임 아닌가요? 달리기 같은 거. 돌려서 말씀하시면 운동 게임. 네. 당근 막 이렇게 말밥 주면서 이렇게 또 하는 거 운동 그거? 게임 이런 거 좋다고요. 아이, 이런 거 해야죠. 아니요, 뭐 그 게임의 모습은 미소녀잖아요. 결국은. 자, 네. 그러면 다음 게임 섹터 말고 그 다음은 어디 섹터로 갈까요? 네, 역시 최근에 중복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OLED 관련 OLED. 디스플레이 네. 관련입니다. 이거는 뭐 새롭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디스플레이 관련된 역대급 투자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난 4일에 이제 4조 1천억 투자 이야기가 나왔고 IT용 OLED는 결국 이제 대면적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장용에 대한 시장도 열린다는 점에서는 역시나 그 부분에서 이야기되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NT투자증권에서는 뭐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8세대 OLED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제 역시 LG 디스플레이와 BOE도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결국은 이제 계속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XR용 올레도스 이게 이제 OLED 온 실리콘이거든요. 네.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 기술인데 여기도 실리콘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디스플레이도 A2 팹의 파일럿 생산 양상을 구축하면서 관련 투자 확대도 계속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NT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XR, VR 뭐 이런 데는 또 이제 올레도스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디스플레이 기술 중에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관련 OLED나 IT 쪽 관련해서는 움직였다. 뭐 역시 이제 소재 부품들이 굉장히 좋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뭐 부각이 됐던 HB 테크놀로지 이런 쪽도 이야기됐고 덕산 테코피아, 덕산 네오룩스, 뭐 TSE FNS텍,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LOT 베큐um, 뭐 힘스 이런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네. 자, 그리고 역시 뭐 정책 관련해서는 늘 나오면 이슈가 네.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 뭐 이런 기후테크 전문 위원회 뭐 구성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뉴스에 따른 테마성 움직인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마 대통령 직속이니까 이제 좀 힘을 실어주는 어떤 위원회겠죠. 그래서 탄소 중립 시대에 뭐 성장 동력으로 간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탄소 중립이나 이런 것 관련된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으로 언급됐던 테마주들이 주가를 움직였다 볼 수 있겠고요. 뭐 KC 코트렐이나 그린케미칼, 캠트로스, 에코프로, HM 에코프로. 네, 그런 에코프로. 쪽으로 움직입니다. 에코프로. H. 에코프로. 네. H. 거기는 네. 2차 전지 아닙니다. H에는 네. 에코프로 H는 2차 전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그냥 네. 그린 그냥 뭐예요? 그린 기술? 뭔지 알았는데 까먹었는데 2차 전지 양극재는 아니에요. 양극재는 아니겠지. 네. 에코프로 BM이 있는데. 네. 에코프로 HN 요거는 이제 요새 뭐 에코 들어가거나 미래 들어가거나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주가가. 한참 왜 그 신소재 요런 거에 미칠 때가 있었는데 그죠? 예. 뭐였지 예전에? 그 하여튼 뭐 이렇게 쫄쫄이 바지, 소재? 쫄쫄이 바지 같은 거 그렇게 뭡니까 그 실 효성 TNC였나? 네네네. 거기가 한참 막 달릴 때 있었잖아요.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첨단 것들, 소재인가요? 네. 네. 그쪽에 그런 걸로 또 달릴 때가 있었죠. 요가복 이런 거였잖아요. 룰루레몬 뭐 이런 룰루레몬, 것들, 뭐 그래. 요가복. 예. 이게 또 우리나라도 그 브랜드 하나 있는데 잭시믹스 잭시믹스인가요? 아닌가요?
뭐 하여튼 있었던 거. 잭시믹스도 뭐 그렇죠. 잭시믹스. 네, 그래서 또 그렇죠. 근데 그거 한참 유행할 것 같더니 많이들 아닌가? 왜 제가 아쉬우세요? 안 입어서? 아니 한번 대유행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예전에 그 대왕 카스타라 뭐 이런 것처럼 등산 한번 가보시죠. 등산에 많아요? 네. 등산. 아, 등산까지 이번 주말은 이제 북한산. 등산으로 네. 갑니까? 네. 쫄쫄이 바지를 거기서 입고 다니시는군요. 네, 그럼요. 자, 뭐 아까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요 말할 뭐 그건 없죠. 쫄쫄이 바지 쪽으로 뭐 아니요 뭐 언제 저는 예, 네. 스판덱스라고 스판덱스. 보는데 예, 근데 맞아, 스판덱스. 예, 저는 뭐 등산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네. 그 저는 뭐 내려올 걸 왜 올라가냐. 아, 이게 또 등산이 또. 근데- 밑에서 그 막걸리 집에서 기다리시기만 해도 됩니다. 아, 저는 등산이 아주 힘들어요. 네. 자, 그리고 네. 요즘 정말 인기 저 요즘 진짜 매일 한두 번씩 가거든 편의점. 와. 뭐 도시락 싸러 가십니까? 아니 그뭐 먹으러 주러 가요. 아. 요즘 그 도시락 아니죠. 편의점 가서 뭘 특히 산다기보다는 진짜 음식들을 많이 먹어요. 그 뭐 일단 전주 비빔밥, 그다음에 뭐 삼각김밥도 한 번씩 먹긴 하는데 전주 비빔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저 렌즈에 딱 충청도 분이시잖아요. 제가 대전? 대전이죠. 고향은. 네. 근데 왜 전주 비빔밥? 대전 전주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비빔밥이 어디 있는데 비빔밥 전주잖아 브랜드가. 그래서 하여튼 뭐 고구마, 아. 그다음에 고구마도 있어요? 편의점에? 군고구마, 있죠. 세븐일레븐 고구마 편의점에 다 맛있어요. 있어요. 오. 다른 데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편의점에서 네. 고구마를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네, 여기 저기 기계를 갖다 놓죠. IFC 옆에 세븐일레븐 거기 가면 군고구마가 진짜 맛있어요. 그거 그렇죠. 뭐, 군고구마 이렇게 기계에서 이렇게 굽는 그 안에 네. 그 제가 약간 여담으로 그런 군고구마 기계가 들어가가지고요. 네. 호빵 기계 있죠. 이렇게 구워주는 옛날에 호빵 하는 이렇게 그렇지. 그게 호빵 기계 통에, 있어갖고 통 통에요. 이렇게, 네. 그게 자리를 비워줬대요. 군고구마 때문에요? 아. 네, SPC 3립을 제가 이제 이렇게 미팅해보고 아. 탐방도 가봤는데 아. 그런 기계들이 편의점에 들어가니까 네. 호빵 기계를 치웠더라고요. 이게 공간이 일단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개 기계를 놓기 왜냐면 호빵은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거든요. 호빵을 어. 전자레인지 돌리면 맛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래도 그- 계속 아니, 쪄주는 느낌이 있어야 고구마를 되잖아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뭐든 이렇게 돌리고 싶어. 아니 호빵은 그 호빵 기계에서 이렇게 딱 꺼내잖아요. 아. 딱 꺼내서 한 1분, 2분 정도 하여튼 찬바람 살짝 맞으면 네. 그 다음에 그 맨 바깥쪽에 얇은 껍질이 있습니다. 마기. 의 있죠. 네, 네. 그거 딱 100개 먹을 때가 진짜 맛있는데. 빵 베끼는 거 뭐, 좋아하시구나. 근데 이제 얇게 뱉기는. 호빵 기계 같은 경우도 SPC 3립이 이제 대여를 해주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자리를 좀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SPC 3립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한 팩에 뭐 4-5개 이렇게 들어있는 걸 사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이제 이게 전자레인지를 넣기까지는 뭐 집에까지 와야 되니까 오래 걸리니까 그 팩 자체를 뭐가 탁 눌리면 이게 히트 같은 게 돼가지고요. 핫팩처럼 돼가지고 거기서 이게 호빵이 되어진대요. 진짜? 예, 그 제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약간 SPC. 그 옛날에 예. 전투식량처럼.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전투식량처럼. 이걸 갖다 언제 데우고 있냐 집에 가가지고 언제 뭐 전자레인지 넣고 이제 돌리냐. 그래갖고 마트에서 사자마자 이게 뭔가를 탁 눌리면 이게 이제 핫팩처럼 이렇게 뜨거워진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호빵이 데워지는 거기 때문에 바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또 먹고 싶다. 예, 기술 제품도 이게 SPC 3집에서 호빵 제품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참고로 내일 캠핑을 가기 때문에 군고구마를 구워 먹겠습니다. 아, 군고구마는 진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네. 그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뭐요?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호박 무조건이죠. 무조건 호박. 무조건이죠. 아니, 박 밤고구마. 부장님은요? 전 다 먹습니다. 아니, 그 누구나 둘 중에 다 하나 먹죠.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네. 그죠? 난 밤이에요? 밤이죠. 밤을 먹으려면 적어도 동치미 국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동치미가 없다고 하면 흰우유라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 그거 없이는 밤고구마는 옛날엔 사약이야 밤이었는데. 사약. 밤고구마가 진짜 밤고구마가 달긴 달죠. 근데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식감도 좋고. 고구마를 구울 때 있잖아요. 네. 좀 약한 불에 먼저 한 30분에서 시간만 있다면 한 50분 정도를 미리 네. 살짝 구워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금 강한 불로 한 10분 정도 바싹 진짜 그러면 안에서 이렇게 꿀이 막 줄줄줄줄. 아, 그래요? 와 고구마. 화로 때 숯에 이렇게 딱 넣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엔 약간 약한 불로 먼저 한번 익히세요. 예, 그 다음에 숙성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예, 그 숙성시킨 다음에 구우시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팁 꼭 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퇴근길 라이브 네. 주식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섹터 이야기하다 갑자기 매불쇼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그런데요. 아무튼 뭐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한 섹터만 더 하시죠. 그래서 이제 편의점 이야기를 좀 네. 이렇게 드리려는데 이 언론에 따르면은 이제 PB 제품이라서 자체 브랜드라 불리지 않습니까? 이 관련된 편의점의 생수 가격 인상을 계획했던 편의점 업계 일부 업체가 가격 인상을 철회했다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 자세 당부를 이제 물가 때문에 좀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또 물류비 상승 때문에 인상이 사실 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였지만 정부의 가격 인상 자세 당부를 일부 이제 뭐 그 편의점 업계가 받아들인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나오는데 이마트 24는 자체 브랜드 생수인 아임이 하루 2리터 500ml를 600원으로 이제 동결한다 이야기 나왔고 뭐 2리터 6개 이 번들도 3,000원 경우에 가격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GS25도 뭐 가격 인상을 예고했던 PB 생수 제품 가격 인상을 철회했다 이야기 나오는 것 같고요. 이달부터 이제 지리산 맑은 샘물 2리터 그리고 DMG 맑은 샘물 2리터를 각각 200원씩 올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취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부 이제 편의점 업계가 다소 조금 이제 오늘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투증권에서는 이제 편의점 업계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그래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한투증권에서? 한국투자증권에서 네, 오호. 네, 나왔습니다. 유통 중에 제일 좋다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나왔는데 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네. 첫 번째 이제 편의점 매수 구매 건수 추이인데요. 첫 번째 구간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어떻게 되죠? 객수가 꾸준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편의점에 못 갔죠. 완전히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었다가 계속 회복이 되면서 2022년 접어들면서 완전히 객수가 이제 회복되는 모습이 꾸준히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역시 이제 정프로님이 이제 즉석식품 많이 드시잖아요. 네. 편의점에서. 그러니까 보면 과거 2015년에서 16년도 보시면은 16년, 17년 이렇게 넘어지면서 편의점 산업이 고성장하고 그때 당시에 편의점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이 거의 25배 이상 받았거든요. 그때 결국 뭐냐면 파란색 색깔 신선식품, 그 즉석식품이 이제 워낙 많이 팔릴 때 전체 매출 중에 이 즉석식품 비율이 굉장히 높았을 때 편의점 네네. 밸류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거든요. 그게 작년부터 이렇게 그 돌아오기 즉석식품 시작했구나. 관련해서 즉석식품이 파란색이 오른쪽 끝에 보시면 확실히 이제 갭이 벌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 매출 대비 즉석식품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가 가다 보면 편의점 매출에 대한 밸류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보고 또 이제 리오프닝이 됐기 때문에 편의점에 대한 객수라든지 매출이 올라오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죠. 그래서 최근 들면은 편의점 매출이 10.2% 증가하고 있고 점포당 매출도 증가세가 보입니다. 각 점포당 평균 매출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려하고요. 즉석식품 매출이 얼마나 올랐냐면 24.4%나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 가가지고 사 먹는 게 되게 많아진다는 거죠. 이제 뭐 점심값도 비싸니까 다소 비싸지만 그래도 편의점을 좀 이용하는 네. 도시락도 도시락. 있고 네. 외부 이제 점심값이 비싸다 보니까 영향을 좀 있다 보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 편의점 3사가 도시락 대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해자 또 영향을 도시락. 미치면서 또 잘 팔리니까 이런 편의점의 즉석식품에 대한 카테고리가 높아지면서 굉장히 이익률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올해 3월부터 초중고 대학교가 한꺼번에 전면 등교를 또 올해가 시작된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대비해서도 YOY 성장성도 학생들 많이 가죠. 좋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3년 만에 백투스쿨이기 때문에 편의점 기업의 긍정적인 환경이니까 아마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편의점 사업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편의점도 요즘 내가 먹다가 느꼈는데 많이 싸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자 일단 그 전주비빔밥 4,300원입니다. 와. 그거 하나 먹죠. 그 다음에 우유. 우유 뭐 콜라. 우유 가거나 뭐 가거나 하여튼 대충 한 1,000 몇백 원에서 한 2,000원 사이죠. 네. 거기다가 이제 감동란 하나 먹습니다. 왜냐면 이제 나도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될 거 아니야. 8,000원인데. 감동란이 2,200원이에요. 네. 여기다가 좀 필 받아갖고 고구마까지 들어가면 만 원이요. 만 원이야. 식당 가요. 그러면. 그러나 또 네. 그 편의점만의 또 맛이 또 있어요. 식당에는 고구마 없잖아. 감동란도 없고. 네, 그래서 뭐 김치 있고 반찬 있죠. 저는 하여튼 요즘 편의점을 좀 자주는 가는데 이게 은근히 많이 성향의 들어가요. 차이인가 봐요. 저는 편의점에서 못 먹겠더라고요. 아예? 네. 혼자 이렇게 뭐 먹는 걸 못해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별로 거기서 그런 생각이 잘 없어서. 저는- 내가 박재영인데 아유. 내가 사람들 알아보면 어떡하나. 아이고 선글라스 껴야죠. 그렇게 해서 편의점에서 먹는 거는 못하겠다. 선글라스 낍니다. 야, 잘 나가신다. 네.
알겠습니다. 편의점에서 혼자 잘 드시죠, 우리 부장님은? 뭐 대체로 집에서 먹는 편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뭐 다만 2대 1. 근데 다만 편의점을 자주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둘째 애기 때문에 네. 둘째도 이제 편의점 가서 하나씩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가서 뭐 카드도 하나 이게 요즘에 뭐 포켓몬 카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네. 이제 뽑기도 있기 때문에 아유,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데리고 손잡고 가서 뭐 가정적이시다. 음료수도 하나 사주고 카드도 하나 사주고 합니다. 너무 좋은 아빠 아닙니까? 저는 카드 주고 마는데 갔다 와라. 갔다 와. 네. 아, 그래도 손잡고 가야죠. 그렇게 갔다 오라는 건 너무 독립심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보내버렸잖아요. 독립심을 위해서. 자, 우리 박근혜 부장님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